안녕하세요. 경제신문을 읽어줘. 머니가 머니입니다. 네,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면은 70대 1 대 지역 1순위 미달 청약 극과 극 5월 18일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화성 동탄에 5만여 명 몰리고 고양 덕은 고분양가 논란의 미달 공급 물량 분양 가격이 청약 변수 8월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비규제 지역 분양권 미분양 확산 우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면은 이달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단지별 청약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화성시 신동탄 포레자이와 서울 화곡동 우장산 숲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이에 비해 수도권 핵심 입지인 경기 고양시 덕원지구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의정부에서도 한자릿수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을 했던 예비 청약자들이 오는 8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앞두고 분양가와 공급량 등을 꼼꼼히 따지며 청약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DMC 리버포레자이의 당첨 커트라인은 16점에 그쳤다. 1순위 청약자 중 높은 가점자의 참여도가 그만큼 낮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입주때까지 금지하면 청약 부진 단체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수요자를 겨냥한 단지들의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과 아파트만 들어서는 베드타운 지역 간 청약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미니 신도시 용산 정비창 3기 신도시 청약 미리 준비를 5월 21일 날짜 서울 도심 공급 확대의 방점 2022년까지 7만 가구 분양 용산 정비창 8천 가구 계획 3기 신도시 내년 사전 청약 인천 의정부 구린 하남 수원 비규제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8월 이전 밀어내기 분양 예상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를 굳히기 위한 공급 대책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담았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 등을 통해 2022년까지 7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8천 가구 규모의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 청약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영산 정비창과 신도시 청약을 위한 적대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의 5.6 대책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력과 성장관리권력의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강화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며 8월 전까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 분석했다. 직방에 따르면 5월과 8월 서울과 5개 광역시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13만 7,698가구에 달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전매 제한 시행 후에는 수요 위축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단기 차익 수요가 급감하며 실수요 위주 청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용산에는 미니 신도시가 들어선다.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51만 제곱미터 규모의 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공급 임대 물량은 2,300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 사업 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3년 말부터 시작해 2024년 본격화할 전망이다. 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경제금융 주식 유가 하락 베팅한 원유 개미 나 떨고 있니? 5월 18일 날짜 미니 WTI 선물 6월 인도분 투자자 83단위 매도 상태 유가는 한 달도 안 돼 154% 상승 지난달 유가 급락으로 손실을 봤던 국내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투자자들이 이달에는 만기를 앞두고 유가 하락에 큰 돈을 걸었다. 선물 만기 직전에 가격을 폭락할 것으로 보고 투자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최근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선물 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유가가 오르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 6월 인도분 가격은 지난달 21일 배럴당 11.57달러에서 이달 15일 29.43달러로 154% 올랐다. 지난달 유가가 계속 떨어지던 것과는 반대다. 선물을 매도한 투자자가 선물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물 투자자는 거래 전에 증거금을 증권사 계좌에 미리 넣어 놓는다. 손실을 보면 증권사는 증거금에서 손실분을 뺀다. 김찬영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은 위험 해지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선물을 매도하는 건 위험해 해외에서 잘 하지 않는다며 최근 국내에서 원자재 투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네, 두 번째, 카카오 등 고퍼주 랠리.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된다. 5월 21일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네이버, 더존, 비존, 삼성바이오 등 퍼 30배 이상에도 상승 지속. 전문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 차화정, 중소비주 테마 등 평균 26.2개월 상승 이어져. 고포 종목 랠리 이제 두 달째.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LG생활건강과 하이트진로 최근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받고 있는 종목들이다. 공통점은 주가 수익 비율이 높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폭락한 이후 반등기인 4월 5월에 연중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이다. 퍼가 높은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지자 고퍼 종목이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고퍼 종목 주도의 증시 랠리가 낯설지는 않다. 2004년 중국 관련주, 2010년 차화정, 2012년 내수주, 2016년 반도체, 2017년 코스닥 바이오와 주가 상승기는 평균 26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에 비해 고퍼 종목의 주가 상승 흐름은 이제 막 두 달을 지났을 뿐이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과거 반도체 랠리 때는 관련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보다 7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번 고퍼주 랠리에서는 3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퍼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영업이익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랠리를 보면 주도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할 때 주가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상호 연구원은 고포주 중에서도 이익 전망치 변화에 따라 동일 업종에서도 주가 상승률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 컨센서스 변화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주도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필수다. 정성한 신한 BNP 파리바 알파운용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 기업들의 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유망 업종 중에서도 해외 사업을 하거나 증설을 진행하는 등 추가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네, 마지막 종합면. 미국에서 3조 불 모은 포트폴리오 투자 22개로 분산, 수익 50%, 손실 0%, 5월 19일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우량주 ETF 1개 몰빵 투자 땐 2년 사이 10에서 40% 손실 구간 진입. 투자자 상당수 못 버티고 팔아. 10년 봐도 시총 상위주 70% 손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금 등 나눠 담자 마이너스 구간 사라져. 네, 마지막 내용 들어가면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다. 그 반대로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말이 통할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약 3년 전인 2017년 7월 삼성전자에 1억 원을 몰빵한 사람은 5월 12일 기준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물론 17%의 손실이 났을 때 참고 기다린 덕분이다. 또 다른 우량주로 꼽혔던 현대차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면 44% 손실을 봤다. 같은 기간 주식, 채권, 원자재를 포함해 22개 자산의 같은 비중으로 분산 투자한 투자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번도 투자 원금이 줄어든 적이 없다. 그런데도 5,2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락과 급등이 이어진 변동장에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유망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위험은 분산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투자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1952년 미국 경제학자 해리 마코위츠가 논문을 통해 발표한 개념이다. 투자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구성을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유 종목 수가 1개인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41.4%에 달했다. 이런 투자 위험성은 10년 장기 투자에서도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가총액 상위 10개 업체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정도가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을 뿐이다. 분산 투자의 경우 한국 대표주 삼전,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대표주 MS,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주식 10개 종목과 국가별 지수, 채권, 원자재, 부동산, 헤지펀드 등 12개 자산군 ETF에 분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했다. 집중 투자를 선택한 경우 한국 주식 ETF, 원자재 ETF를 선택했을 때 큰 손실을 봤다. 원자재 ETF는 지난 12일 기준 3,217만원 손실을 입게 된다. 우량주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선택했을 때 수익률이 높았다. MS, 애플, 아마존에 투자한 경우 각각 207%, 145%, 17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0년을 놓고 봐도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투자했다 가정하면 한국과 달리 5개 종목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올 들어 주식시장으로 몰린 투자자들의 해외 직구가 늘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네,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PPT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블로그 주소 있으니까 이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